첫 번째 이슈픽 AI 반도체 전쟁입니다. 네.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와 타 진영 간의 그런 싸움이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미나이 3가 최근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구글에서 TPU 확장 가능성이 정말 어제 시장을 뜨겁게 했습니다. AI 산업에 관련된 지각 변동 이슈가 오늘도 이어졌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메타가 구글 칩을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구글을 두고 잠자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만 보면 엔비디아에서 구글로 무게추가 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GPU와 TPU를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TPU가 GPU를 대체하기보다는 결국 함께 시장을 키워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TPU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라는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AI 하드웨어 시장은 포화 상태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좀 커진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 구글 칩 모두 성공할 가능성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보면은 이 젠슨 황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글은 우리 고객이다. 제미나이도 엔비디아 GPU에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반대로 구글도 TPU와 엔비디아 GPU 모두 좀 수요가 동시에 가속되고 두 방향 모두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거다 이런 방향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이 AI 인프라 시장이 성장 중인 만큼 TPU 그리고 GPU의 좀 동반 성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동반 성장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사실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좀 명확히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냥 TPU만 바라보시니까 GPU와 TPU는 경쟁 구도이고 그리고 구글이 왜 경쟁사의 것을 인정해주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글은 어쨌든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사업이 가장 메인이에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TPU를 깔았던 것이고 네. TPU가 완전히 구글 GPU를 밀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냥 고객들이 찾기 때문이다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이 왜 이제 TPU라고 네이밍이 됐었냐면은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진 프로세서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텐서플로우가 어떤 구조냐면은 약간 3차 함수에서 그래핑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차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3D 기준으로 3D 죠. X, Y, Z 네. 함수로 이루어진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함수 형태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은 HBM이나 이런 것들을 내재화를 시켜서 일체형으로 세팅을 해놓은 칩셋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퓨터에서 출발을 했었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셋들은 그래서 지금도 AI 칩셋들이 사실 HBM도 기존의 메모리 시스템을 변형한 구조로 뭐 배치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화된 구조를 띠고 있고 CPU도 별도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짜놓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네. TPU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걸 그냥 일체형으로 통합해서 그냥 네. AI만 돌릴 수 있는 구조 형태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점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부품마다 이렇게 갈아서 끼우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자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은 또 분명히 장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구글 입장에서의 장점 포인트이고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최소 5년 동안은 어쨌든 쿠다 세계관을 이용하려는 AI 엔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글이 구매하는 것은 지속은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국에 뭐 네가 잘 되면 내가 좀 못 되는 거고 너가 안 되면 내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쵸. 했지만 또 그런 게 아니고 또 옛날에 방금 말씀한 일체형 말씀하시니까 옛날에도 이 데스크탑에 일체형 PC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되게 디자인적으로 이뻐서 와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뭐 부품 교체가 그때도 안 됐어가지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또 좀 있네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개인들이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관점이라던가 혹은 이때 게임들이 발전하면서 GPU 위주로만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 때문에 사실 이전에는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패배를 했었는데 일체형 시스템들이 패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AI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칩셋이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때마다 칩셋을 통째로 교체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리드 타임도 사실 2에서 3년 정도로 굉장히 좀 짧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이제 마이클 버리도 감가상각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게 네. AI 칩셋의 리드 타임은 5년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유하고 나서 그거를 5년 동안 상각시킬 게 아니라 한 2에서 3년 정도로 네. 굉장히 짧게 상각을 시키고선 다른 그렇죠. 칩셋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그건 이제 거의 제로 가치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AI 칩셋들도 그 리드 타임이 짧은 만큼 사실 부분 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네요. 또 통째로 교체하는 게 네. 이 패턴화가 되면은 그렇죠. 또 그 단점이 또 약간 뭐 의미가 없어지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제 시장은 메타가 아주 그냥 흔들어 놨어요. 약간 그쵸. 매기처럼. 구글 TPU 검토. 사실 구글의 TPU는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얘네들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일반론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게 타 회사에, 타 기업에 이렇게 발주가 들어오면 수주해서 줄 수도 있는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얼마든 줄 수는 있는 거긴 한데요. 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클라우드 산업이 위험해진다라면은 이제 그 발주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게 될 거고 원래는 이제 발주용 그렇게 외부에서 고객들이 주문하는 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내수용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구글의 클라우드의 유저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타가 만약에 TPU를 가져가더라도 사실상 AI 엔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정말 TPU에 안정화된 AI 엔진을 세팅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고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아마 별도의 견적서를 내서라도 발주를 시켜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근데 보여지긴 사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외부 고객에게 이렇게 공급을 안 하는 게 네, 공급을 안 해도 구글 클라우드 내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임대 대여 리스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구글 네네, TPU를.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별도로 공급을 한다라는 건 아예 좀 기존의 이런 거래 관행과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어제 주가가 엇갈린 것처럼 네. 업종 종목별로 이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좀 본 것 같던데 네. 그 점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객이 원하면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요 정도에서 끝일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경쟁 칩셋 대항마 같은 것이 탄생할까 아니면은 네.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까 이런 부분이 네. 메인이신 거죠. 사실 일회성으로 끝이거나 혹은 이제 대상 판매처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만약에 정말 알리바바가 됐든 뭐 혹은 AWS가 됐든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체 칩셋을 만드는 것보다 TPU를 사는 게 일단 GPU보다는 싸니까 이걸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들한테 어떤 주문 요청을 넣었을 경우에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낼 수 있는 매출을 이들한테 주는 게 돼버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결정이긴 해요. 잘못해서 그렇죠. 이걸 TPU를 다 줘버렸다가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TPU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세계관 자체를 클라우드 고객들을 그쪽으로 뺏겨버리게 될 경우에 네. 장기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락인 시켰을 때 만들 수 있던 어떤 맞아요. 기업 가치 이 부분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토끼로 만들어 놔야지 뭐 네. 좀 더 매출 크게 하려다가 이제 그게 아예 떠나버리면 안 되는 그렇죠. 우를 범해서는 또 안 되는 입장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건 맞는데 네. 다만 구글이 이전에 보였던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 앤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였고 크로미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었을 때 네. 사실 그들이 이제 거기를 이용하다가 거기에 맞춤화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스스로 락인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글 입장에서는 수를 몇 번 더 생각을 해보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 반대로 우리가 주는 게 낫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주제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의 희비가 엇갈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AI의 내러티브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네. 판단하는 거는 사실 되게 아까 말씀하신 X, Y, Z처럼 고차원적인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고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항상 수반될 것 맞아요,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